네, 안녕하세요. 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각부터님 어서오세요. 네, 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45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10월 16일 인올리 신마자세 인드라와 구유본 인드라 VOA 성렬형 세운형 원희룡 아침한개 김길선 추북일 신인균 김현석 테넷 저스워크 폴리나 조 이런 제목입니다. 네. 르게소리 방송 김현석 테넷 성렬형 세운형 원희룡 아침한개 추북일 신인균 과학쿠키 신박과학 기쁠 슬기로운 캠핑생활 휴먼스토리 폴리나조 저스워크 올드튜브 부어나세바 김길선 이런 제목입니다. 네. 네. 소박사 소박사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맹추위가 온다고 하네요. 3한 4운 3일 춥고 4일 따뜻한 그런 시기에서 추위가 아니지만 이렇게 환절기 때는 더 춥게 느껴지죠. 이제 반팔 입으신 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억 서울론 10억 한반도론 인드라의 어떤 핵심 퇴제죠. 그래서 만약 빌딩이 10억 개의 층으로 지어진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우리의 과학기술, 인류의 과학기술력을 믿자. 인드라는 그렇게 늘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1억 명 서울론이 가능하다. 이때 서울은 단순히 서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과 런던과 도쿄처럼 서울, 경기도, 인천까지 포함하는 수도권을 의미하는 1억 명입니다. 현재도 서울 1000만, 경기도 1000만, 인천이 한 500만 되나요? 그래서 2500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곱하기 4 하면 1000만 1억이 되죠. 통일되면 더 많은 인구가 될 것이고 점점 더 과학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서울 그 다음에 각 부심, 부산,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대구, 전주, 대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원도나 제주 이렇게 핵심 부도시에서도 인구가 집중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이치고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나머지 지방은 어떻게 되는가? 훨씬 더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의 막 그런 쪼개진 토지가 대규모 확장이 되면서 농사 짓는 것도 점점 대자본이 대토지를 활용해서 서산 간첩 그러니까 그 간첩 사업처럼 새만금 간첩 사업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것이 한국의 무조건 FTA 같은 데서 한국 농산물의 어떠한 가격 보장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규모화를 통해서 한국 농업 서비스, 한국 농업 산업을 키우는 것이 농민에게도 바람직스럽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도시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농촌에는 부자들만 사는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요 하고 하는 사람들만 사는 이런 구조가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겠다.
인드라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도심에 집중할수록 인구가 집중할수록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얘기가 되죠. 그러나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강남이 서울에서 가장 친환경 지역인 것처럼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어디보다 어떤 지역보다 서울이 더 친환경 도시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다사원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력은 바람직하다. 얘들아 늘 강조하지만 인류가 300억 명, 1000억 명 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더욱더 인류는 화성에 가고 싶어하고 그 동력을 얻어서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려는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인류가 만약에 50억 명이면은 굳이 지구 바깥으로 나갈 동력을 찾을 수가 없죠. 뺄셈 인류학, 뺄셈 정치학, 이거 잊으시고 덧셈 경제학, 덧셈 정치학, 덧셈 외교학으로 가셔야 된다. 이태원 클럽, 저스워크 역시 이태원이 서울에서 가장 요즘 핫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 이런 거 왜 연합뉴스에서 이런 거 다루지 않죠? 이상한 축제만 다루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항 28살 여사장님이 배 타고 직접 잡은 생선만 팔아 장사하는 이와 친구, 무인 판매 전문가, 또 온라인, 그 다음에 직접 또 판매하는 것까지 하네요. 근데 이제 얘들아 몰랐던 게 무다리가 뱃사람한테는 최고라고 하네요. 인드라가 또 회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저께 1% 수익 20만원 수익을 거뒀다고 해가지고 또 가족과 함께 소소하게 회잔치를 벌였습니다. 약 7만원어치 광어, 도다리, 해삼 이렇게 해가지고 7만 8천원어치 맛있게 먹었습니다. 동파님 어서오세요. 처음 뵙는 분이네요. 고맙습니다. 별풍선 고맙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슬기로운 캠핑 생활 서울의 출입금지 구역 2곳. 이게 몰랐었는데 이런 곳이 있었군요. 한 곳은 알았고, 여의도 쪽에 있는 그곳은 비밀 그곳은 알았는데 종로구 쪽에도 이렇게 돌담길 하나 있죠. 경기도하고 광화문하고 이쪽 인사동 사이에 돌담길 막 담장 있었잖아요. 그게 철거됐네요. 몰랐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인스타그램스러운 인스타마블 사진 찍기 좋은 곳이다. 런던에서 런던 탑 주변이네요. 인드라도 여기 20년 전에 런던에 배낭여행 했을 때 이곳을 지나간 적이 있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뭐야 있어. 자,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가 지금 6개, 몬테네그로, 이렇게 세르비아, 그 다음에 많이 6개로 쪼개졌죠. 유고슬라비아 이게 발칸반도, 인드라 구분을해서 중요하죠. 발칸반도 축인데 유고슬라비아가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다. 크로아티아가 이렇게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잖아요. 꽃보다 할래? 그래가지고 어쨌든 유고슬라비아 참고하시고. 근데 요즘 많이 그 관광객들이 몰려가지고 물가가 예전엔 쌌는데, 원래 동유럽은 20년 전만 해도요, 인드라가 체코 같은 데 갔을 때 숙박비가 도미트리가 3,000원 밖에 안 했던 때, 이거 왜 이렇게 싸? 하루 숙박비가 3,000원이야. 근데 요즘
저기 뭐야 체코제가 런던 맨체스터 시티 도미트리 갔는데 10만원 달래. 예? 도미트리도 10만원이야. 야, 거의 체코가 3,000원인데 지금 체코 물가도 좀 올랐고 유고슬라비아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도미트리 참고하시고 바라고.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인드라가 원금 회복을 했죠. 비트코인 5분 차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10월 13일날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드라가 굉장히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그냥 어떤 인드라가 투자한 것 같지가 않아. 인드라가 인드라가 투자했지만 뭔가 신께서 빙의해가지고 인드라 지금이 마지막으로 탈출 기회야 이러면서 인드라 대신에 이렇게 투자하신 것 같아요. 잘한 건 신의 덕분이고 못하는 건 인드라 잘못이죠. 자, 그렇게 됐고요. 캠파이어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방송 딱 끝날 때 되니까 이제 한 70만원 손해를 봤었는데, 그냥 그때 인드라 쫌팽이었으면 쫄보잖아요. 그러면 방송 끝나고 팔았을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마이너스 70만원 났는데 마이너스 9천원 났다고 지난 방송 끝에서 야 이거 뭐야? 했잖아. 너 숫자가 잘못된 거? 공이 하나 빠졌나? 이러고 인드라가 깜짝 놀랐잖아요. 만약에 인드라 같은 쫄보면 팔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정신인지 인드라가 알 수 없게 기분 좋아 하더니 술 한 잔 마시고 그것도 술도 여러 잔 먹고 넣었으면은 팔았을 텐데 그날따라 그날 아침에 잠을 못 잤거든요. 한 2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거의 밤을 샜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맥주 한 잔 먹고 그냥 뻗었어. 가게에서 잤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방송한 것도 있고 2만 불 넘으면 연락 주세요 했는데 매매창 볼 생각이 없어가지고 일단 아침을 먹었어. 그리고 이제 오늘 예감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서 상대창 보지 않겠다, 매매창 보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고 이제 가게 문 열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인들한테 삘이 왔어요. 매매창을 보라고. 매매창을 봤어요. 보니까 인드라가 보기 전까지만 해도 쭉쭉 올라갔는데 인드라가 딱 매매창 들어가자마자부터 떨어지더라고. 인드라 쫄보잖아. 그래서 다 전량 매도했습니다. 네, 전량 매도했더니 1% 수익 2천만원의 원금으로 시작했는데 20만원 됐습니다. 그렇게 결론 났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 우연히 겹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인드라가 그냥 며칠 전에 몰빵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못 팔았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다음날 아침에 올라도 몰빵한 관점에서 보면요 여전히 마이너스였거든요. 한 50만원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50만원 정도. 그래서 인드라가 지금도 신기한 게 왜 인드라가 여태까지 그냥 몰빵했으면 가만히 있지 왜 절반은 손절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다시 사고 이렇게 했나. 그것도 하필이면 인드라가 더 투자하고 싶어도 못 투기지 뭐 이건 20만원 남기고 다 투자한 거. 그러니까 2천만원 중에 20만원도 다 몰빵했지만 하려고 했는데 20만원 남기자 생각하고 남겼는데 딱 20만원 투자하지 않은 것만 이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또 공교롭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테네님께서 굉장히 이제 인드라한테 비판을 가하신 거, 인드라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시기 인드라가 5년 전인가 4년 전에 위노바 그거 사기 업체 같은데 투자해서 많은 분들에게 민폐를 끼쳤고, 인드라도 역시 커다란 1억 가까이 금전적 손실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떠오르시겠죠. 그래서 인드라도 반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드라는 이 테네님의 어떤 고견에 대해서 인드라 테네님의 고견을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는 일단은 테네님 말씀이 맞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난 방송에서 진라진 방송 한 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전제하고 인드라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테네님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잖아요. 인드라는 신을 믿지 않아요. 지난 직전에 그 인드라는 구기본과 인드라의 관계가 아니라 신과 인드라의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위노바 투자 때도 인드라가 투자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한 결론을 얻었어요. 뭐냐면 위노바 때도 인드라에게 본전 찾고 약간의 소소한 수익을 거두고 거기서 그만둬라 라는 메시지를 3번이나 받았어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신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구기본이나 신이든, 근데 인드라는 구기본보다 신으로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드라가 위노바한테 크게 물렸을 때 갑자기 위노바의 호재가 터지면서 뉴스가 나가지고 상가 근처까지 갔거든요. 그때 인드라가 팔고 정리했으면 그만이라고 미련을 가졌어요. 또 하나, 위노바가 막 2,000원에서 뚝 폭락해가지고 1,800원인가 됐을 때 그때도 인드라가 정리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본전에 정리할 수 있었어요. 안 했어. 미련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위노바가 거래 정지되기 전에도 인드라는 얼마든지 원금 회복하고 수익은 걷지 않을 수 있었어요. 대박에 대한 기대 때문에 안 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인드라가. 다시 말하자면 인드라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드라는 신이라고 보지만 신께서 인드라를 비록 구라 경작파지만 소소하게 본전 차리면서 용돈 정도 얻는 수준이라면 지금처럼 10만원, 20만원 정도로 뭐 3개월에 10만원, 20만원 요즘 은행에 돈 넣기만 하면 5% 수익인데 3개월 동안 10만원, 20만원 얻는 정도면 무리가 없다. 그 정도로면은 신도 인정한다. 구기본도 인정할 수 있겠죠. 그 정도 선에서는 이건 탐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인정하겠는데, 인드라가 당시에 5년 전에 꿈꿨던 거는 소소한 수익이 아니라 대박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1,000만원 투자해서 1억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투기였단 말이에요. 사고방식이. 그때 물론 우리 고양이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로 그러니까 자산상으로 굉장히 쪼들렸기 때문에 그런 급한 마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인데 무작정 구기본에게 의존하고 무조건 신에게 의존하는,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신의 탓, 구기본 탓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5년 전에 인디라에게 있었다 이거죠. 마자세 정신을 까먹었다 이거죠. 네?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에 아주 똘똘 뭉친 그런 모습이 지난 5년 전에 인디라 모습이었고, 거기에서 신이 벌 주셨다. 그리고 그 신께서 인디라를 벌한 것이 당연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빌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제 태님께서는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냐, 자영업자면서 좀 더 냉정한 분석을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황폐화시켜가지고 그런 후에 투자해서 뭔가 구기본과 딜을 성사하는 게 좋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돈이 없어요. 지금 원금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가지고 커다란 계획을 하면 이거를 막 선물 시장 같은 데 참여해가지고 막 뻥튀기 해가지고 10배 뻥튀기 해서 한번 뭐 아니면 도로 승부하시란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전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탐욕은 아마 패가 망신이다. 인디라 같은 구라 경제학파는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저는 제 재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인 본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냥 신이나 국유본이 가엾게 여겨서 인디라가 그냥 소소하게 용돈벌이 하면서 어떤 구라 경제학파에 도움을 주는 시장 감각을 익히는 정도로서는 용인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러한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치킨 가게를 하는 것도 인디라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힘든 점은 많죠. 뭐 어떤 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라도 그냥 이게 인디라의 소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이런 어떤 2천만원 원금으로 해서 욕심내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은행 이자만큼, 그거보다 한 1%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은행 이자가 5%잖아요. 연중 6%의 수익을 어떻게 하면 거둘 수 있을까? 딱 이 정도 욕심으로, 이 정도 욕심은 신께서 용서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보다 이 정도면은 인디라를 관용하지 않겠나, 이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태리님은 무신론자시지만 저는 두 관계가 있어요. 인디라 분명히 하지만 국유본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인디라는 중요한 건 신이죠. 국유본을 초월하는 게 신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순위가 국유본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과 인디라의 관계는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오직 마자세만 가능해요. 그래서 국유본론보다 마자세론이 우선입니다. 저한테는 이 마자세론 관점에서 우리 테네님이 훌륭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네, 지금 방송 중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보낼게요. 영업이 다 끝났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저는 상인 본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상인 본능을 타고나셨습니다. 근데 저는 상인 본능을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어떤 중에서 재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잘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칼륨처럼 이 실전 부분에서의 그 경제 큰 인드라의 그 아픈 부분 아닙니까? 약하고 가장 여리고 트라우마도 있고, 인드라가 어린 시절에 인드라가 강조했잖아, 지난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드라가 돈 벌 자신이 없으니까 상인번호를 타고나자니까 돈 벌 수는 없으니까 돈을 아끼자. 그래서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사람은 사업하면 안 되죠. 망하죠. 이렇게 새 가슴이니까 쫄보고. 인드라는 이제 뭐 정치나 다른 분야에서는 이제 쫄보가 아니지만 이런 어떠한 경제 분야에서는 쫄보가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이러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이 인드라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자꾸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도 여기에서 조금 소소한 1%, 0.1%의 수익만 거둬도 굉장히 이뻐요. 남들은 0.1% 수익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저는 0.1%의 수익만 거둬도 남들이 그 100, 200% 수익 난 거보다 훨씬 더 기뻐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사비트리님 같은 경우는 실전 투자 너무 잘하시잖아요. 저는 그걸 전혀 질투심 느끼지 않아요. 우리 사비트님은 상인 본능을 타고나셨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 전혀 없고 너무 부럽고, 저는 대신에 그냥 0.1%의 수익, 1%의 수익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신께 고마워. 이 만약에 인드라가 1% 수익을 거뒀다, 이것은 인드라가 잘해서가 아니라 신께서 인드라를 도와주셨다, 인드라 신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근데 마이너스 수익을 거뒀다, 그거는 인드라 탓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는 운명을 그냥 국유본론, 평생 국유본론 마자세론하고 전개하면서 이렇게 원금 2천만 원도 예전에 그 5년 전 때는 빚을 내 가지고 한 거거든요. 어떻게든 뭐 이렇게 돈 좀 늘려보겠다고 빚으로 하다 보니까 쫓기죠. 근데 지금은 빚은 아니고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빚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1% 수익, 그래서 예를 들어 20만원 수익 거뒀잖아요. 그 중에 7만원, 8만원을 또 가족 회잔치, 사실은 지난번에 그 7월 달에도 87만원 수익 거뒀을 때도 회잔치 했어요. 근데 그 87만원이 지금 줄어가지고 20만원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그런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테리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방송에 인드라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방송에 그렇게 도움되는 것 같지 않고요. 인드라, 그리고 설사 이게 거의 뭐 이번 사태가 설명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저 그냥 그 헤지펀드들의 시어 커버링 이 정도로 설명이 되는 것이긴 하더라도 이런 우연이 또 일어나는 법은 없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뭐 인드라가 다 하나하나 계산했다, 그런 착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5년 전에는 그런 착각을 좀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착각 전혀 하지 않고요. 이런 우연은 또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신중하게 2천만 원으로 기회를 아주
더 안전하게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인드라 투자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건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같은 분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선배님 방송 들으니 마음이 맞아서가 절로 되는 것 같네요. 특히 어제 방송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동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고요. 투자하신 건 영업하신 건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난 방송이 굉장히 질이 낮았다 이렇게 하지만 어떤 분은 또 좋고 각자 다르죠. 근데 저는 모든 각자의 견해들을 다 존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인드라에 대한 고언, 충고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테네님 얘기. 그래서 한편으로는 맞아서 외치시면서 스스로 안분 자족하고 신과의 관계죠. 또 다른 한편은 구변에게 전양 비용으로 1000억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드라가 불가능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1000억을 달라. 그럼 구본론을 생각해 보겠다. 안 줬잖아. 그러니까 불가능한 액수에 대해서 얘기를 제시했고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 그만큼 인드라가 바자세론과 구본론을 소중히 하고 있죠. 근데 인드라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자세론은 구기본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자세론은요 인드라 구기본으로 전향하더라도 마자세론을 포기하진 않아요. 구기본을 포기하는 거지. 인드라와 신 사이에는 마자세론밖에 없어요. 구기본과 상관이 없어. 신과 인드라 사이에는 구기본이 필요 없어요. 구기본이 뭐라든 인드라가 하고 구기본이 1000억을 주고받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마자세, 신과 인드라, 마자세 이거와 별개로 인간 세상에서 인드라와 구기본 사이에는 구기본론이 있죠. 구기본론을 살래 1000억 원이다.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 이거 하면 인드라가 구기본에 협조하겠다.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구기본이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인드라 몸값이 그거니까 그런 거 아시고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뭐가 이렇게 우리 태님께서는 그러시나요? 저는 욕심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영업으로 사는 게 신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인드라가 술김에 그냥 낮에 자영업자하고 밤에 해적 방송하는 대학 시절인가 술김에 이게 술 취해가지고 어떤 소원을 빌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신께서 들어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인드라 뭐 정치적으로 나설 욕심도 없고 무슨 무슨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될 욕심도 없어요. 인드라는 그런 재능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 저는 노벨 경제학상 받을 생각 야심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자영업자로 살다 죽어도 오늘 행복해요. 저는 뭔가 인드라가 불만은 느끼고 인드라 지금 현재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인드라 힘들죠. 사실 매일매일 힘들어요. 오늘도 좀 힘들었던 점이 있지만 인드라 늘 강조하잖아요. 신과 인간 사이, 신과 인드라 사이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때 그 마자세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고난은 오지만 그래가지고 막 담배도 피고 다시 끊었던 담배도 피고 막 그렇지만은 그렇더라도 근본 관점에서 신과 인드라 사이에서는요 전 행복합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연이 없다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근데 신을 안 믿으시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뭔가 인드라가 신을 얘기하는 게 어떤 목적, 이해관계, 예? 그런 걸로 자꾸 여기시는 것 같아. 태님 이해관계 없어요, 여러분. 예? 태님이 그냥 예. 돈보다 예. 삶 자체예요. 그냥 인드라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예. 매일매일 막 그냥 응? 아둥바둥하면서 예? 자영업자로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태님한테 꾸지라 먹고 받고 이러다 살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죽을 때 난 행복했다, 후회가 없다, 이러고 죽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질 낮은 삶이죠. 그럼 맞는 말씀이에요. 질 낮은 삶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방송도 좀 질이 낮아진 것 같아. 술 마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구규본에게 제 경제적인 욕망? 저는 그냥 그냥 지금 삶을 솔직하게 욕망을 얘기하면 그냥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더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오늘도 이제 일하시는 분한테 또 일하시는 분을 또 뒀어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아직까지 태님께서는 큰 야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 솔직한 욕망을 하면 저 대통령 꿈을 꾼 적도 한 번도 없고 장관 꿈을 꾼 적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요. 진짜 이게 제 솔직한 욕망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구기본이 단기적으로 주가 폭락과 코인판 폭락을 유도하는 것 같다. 구기본의 목적이 주가 폭락은 아니죠. 큰 그림에서 증시 폭락과 암호화폐 폭락은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모든 정책 방향이 그렇다고 하시는 것은 테네님의 생각이시고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오르길 원하는 저는 그냥 이미 다 전량 매도했고요. 그냥 오르든 내리든 그냥 용돈벌이 1%의 수익, 그냥 수익 얻었다는 그 자체. 야, 인드라가 그냥 구라 경제학 해가지고 실전 경제학에서는 왕회장 경제학에서는 늘 손해만 보는 사람인데 0.1% 수익을 거뒀다 그 자체에 만족한다 이거예요. 저는 단돈 10,000원이라도 수익을 거뒀다면 그게 저는 기쁜 거지. 그 이상 욕심을 내면 안 되겠다 라는 게 지난 5년 전에 그 주식 투자에서 어떤 귀중한 교훈이에요. 뭐 10년 전이나 그때도 20년 전에도 할 때도 그렇고 5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 암호화폐 하는 입장에서는 인드라가 무슨 뭐 100% 수익을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자랑 그런 마음 전혀 없고요. 그냥 플러스로 0.1%의 수익, 1%의 수익, 그냥 이런 그거 자체에 저는 더 의미를 둔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제 약한 모습, 인드라의 그 칼륨적 관점에서 약한 면들, 상인 본능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본전을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면 만족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어떤 나약한 모습에 실망했다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니님께서는 9번과 타협하시고 9번 코드와 맞춰가고 함께 가는 방향을 모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구견보다 신이기 때문에 신의 말씀을 더 중요하고 신과 함께 가는 길을 더 우선시하죠. 그래서 9번과 요즘 9번 코드하고 많이 맞잖아 인드라는. 근데 저는 9번 노예도 아니고 9번과 인드라 요즘 9번 방향이나 이든영이 방향이 인드라가 생각하는 방향과 같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지. 저는 뭐 무슨 9번과 같이 가는 게 인드라
삶의 개인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의 우선순위는 신이지 국유본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세를 거스른 다음 마자세하는 것은 진짜 마자세가 아닌 자기 학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삶이 자기 학대죠. 예? 예. 거기에 인상을 깊으셔. 왜 그냥 종교라는 것도 나 살자고 하는 건데 구약 같은 경우는 이해라도 가지. 나만 살면 되니까 노아처럼. 예? 나만 살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나부터 죽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 예. 뭐 태님은 예. 그러시고 인드라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는 예수님의 어떤 파격적인 예수님은 그래서 신으로 생각해요 저는. 예. 다른 사람들은 인본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 저는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해요. 인간적인 면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예. 저는 예수님이 신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뭐 붓다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사람 다 인간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인간적인 삶을 사람들 예. 마호메트도 인간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인간의 길을 갔다고요. 유일하게 신의 길을 가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이죠.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늘 강조하지만 일루미나티도 아니고 프리메이슨도 아니고 천주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신은 믿지만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우리 무슨 종교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우리 좀비를 박살내는 겁나 이쁜 누나의 최강 병맛 영화 이런 거 보시고 이제 스트레스 쌓이면 풀면 좋지 않나. 이 친구는 삼촌의 비디오 이런 친구인데 보니까 이 친구 나이를 짐작해요. 40, 50대쯤 되는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자기 방송에는 왜 가세형 같은 애들만 오냐. 인드라의 어떤 수영미학적 관점에서 저 볼 때 삼촌의 그 비디오 이 친구의 감수성은 자유우파에 가까운데 본인이 좀 착각하고 있다. 좀 더 나이 먹으면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갈 걸로 봅니다. 지금은 인드라 볼 때 이 삼촌의 비디오가 아직 자유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는데 인드라 생각 10년만 지나면요 이 친구도 자유란 게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되지 않을까. 지금 아직 이제 세뇌가 아직 덜 풀렸어. 근데 풀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묘한 삶. 이런 남자들 있죠. 어떤 누구도 죽이지 않고 돈만 턴 이런 재밌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자 30억 달러짜리 잠수함에서 너도 삶은 지속되고 있죠. 이 비좁은 잠수함에서 요리하는 것들 보면서 인드라가 아주 좁은 데서 맨날 그러면서 동질감이 많이 생기네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비트르님이 추천하신 뉴욕 누님, 뉴욕 언니 제목이 갑자기 뉴욕 누나? 이 친구 재밌네요. 인드라가 방송 방금 봤어요. 뉴욕 주민. 인드라가 일단 구독하고 뉴욕 주민 이 언니의 어떤 방송이 재밌네요. 나름대로 인드라가 CS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죠. CS 그러니까 스위스의 대표적인 은행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투자은행 IB은행이 하나는 UBS고 다른 하나는 CS입니다. 한국에서 CS를 많이 거론한 이유는 CS가 외국인의 그 키움닷컴 키움증권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그러니까 외국 개미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할 때 이용하는 창구가 중에 많은 데가 CS 창구입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외국인들의 키움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CS는 뉴라이트, 과거 분류상 뉴라이트, UBS는 노비네파였다면 CS는 뉴라이트였다. 그래서 지난 10년 전에는 UBS가 커다란 위기를 겪었죠. 근데 근래에 CS가 위기를 겪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제 분판 해체됐습니다. 인드라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스위스 은행이 어떻게 여태까지 수익성을 거뒀느냐. 첫 번째는 비밀 은행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김대중, 이날 김대중 좋아하죠. 하지만 김대중 비자금, 반쪽 정은 비자금, 뭐 문전비 비자금도 스위스은행에 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이러한 자금들이 스위스 비밀 은행의 수익을 높이는 아주 우선순위였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러한 유럽의 자산가들이 대부분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부동산에 투자하죠. 유럽의 소국들, 리텐슈타인, 안도라, 모나코, 이런 어떤 리텐슈타인 같은 이러한 나라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뭐죠? 금융면에서 완전히 면세고 자유롭기 때문이죠. 그러한 데서 이 어떤 자금 세탁으로서 돈을 벌잖아요. 부자가 되죠. 리텐슈타인 국가가. 똑같은 이유로 스위스가 이런 자금 세탁을 잘해왔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러니까 리텐슈타인 같은 데는 적은 데고 키프로스나 스위스 은행은 좀 규모가 큰 것들을 담당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타격을 받죠? 국외본이 작정하고 세계의 주요 어둠의 자금들을 암호화폐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부동산들을 까발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부동산 자산. 그 기억나시죠? 그 밭종 노면 아들놈이 어디 뭐 섬에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발각됐잖아. 밭종 노면 아들놈 사고뭉치 기억나시죠? 이런 애들이 막 섬에다가 막 부동산 투자하고 막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다 까발리니까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시오 라고 유도를 했단 말이야, 국외본이.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커졌는데 전 세계에 그런 어떠한 자금 세탁 부동산 지역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하죠. 자산가들이 돈을 빼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니까. 그거는 스위스은행의 몰락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가 근래에 여태까지는 유로에 편입되지도 않고 중립국 하면서 중립국 하는 게 돈이 되니까, 예를 들면 푸틴이 어디다 저축하게 자기 돈을 넣겠어. 스위스 비밀 금고에 넣고 파주정은도 스위스 은행에 넣을 거 아니야. 응? 스위스에 유학했으니까. 그런 어떤 전 세계 독재자, 어떤 마피아 보스, 자이파쇼들, 위파쇼들 자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외본이 계속 까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위스 은행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던 건 도이치은행이고, 근데 도이치은행은 스위스은행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스위스은행처럼 할 수는 없었으니까 도이치은행이 먼저 타격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은행이 타격받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과거처럼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CEO한테 엄청난 압력이 들어가는 거죠. 왜 과거처럼 이렇게 수익률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CEO가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건 과거에는 이런 편법을 쓰고 불법인지 아닌 것들을 막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근래에는 국외본이 하나하나 잡아낸다 이거죠. 과거에
관리였던 것들을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영국 금융시장이 폭망했잖아요. 예? 로스차일드가 수백 년간 관리했던 금시장, 과거의 기준금리는 뉴욕 금리가 아니라 미국 국채가 아니라 런던 리버였다면 런던 금리였단 말이에요. 런던 금리가 기준금리였어요. 근데 런던 금리가 다 조작됐다. 그러니까 폭락해버려가지고 런던 금리 의미가 사라졌어. 그래서 지금은 다들 미국 국채를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 스위스은행도 이제 너네들 기준 아니야. 너네는 이제 평범한 은행이야. 이래버리니까 각 비리가 드러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스위스은행이 리먼브라더스처럼 망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여태까지 자산이 있고 번 게 있어. 이건 변한 게 없어요. 설사 뭐 인들아 과거에 얘기했잖아. 로스차일드가 금을 아무리 많이 스위스 비밀금고에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설사 스위스 비밀금고에 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망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경영 자료인데 재무 상황인데 수익률이 없어. 스위스 투자은행이라는 것이 수익률이 중요한데 수익률이 형편없으면 문 닫아야죠. 투자은행에서 투자은행이 고객의 돈을 맡아서 수익을 올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수수료 먹는 건데 수익이 많이 났으면 어느 어떤 고객이 스위스 투자은행에 돈을 맡기겠어요? 안 맡기지. 이 문제예요. 스위스은행이 리먼브라더스는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UBS는 약간 그 노비네파 저쪽에 로스차일드 가문 쪽이라면 굳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로스차일드 봉신 가문이었다면 UBS는 이 CS 같은 경우 인드라가 이력을 딱 보니까 그렇죠. 굳이 얘기한다면 그 프랑스의 그 인드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왜? 그 위그노 계열, 프리메슨 계열이라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얘네들이 위그노 계열이 일어나서 유대인 계열하고 달라요. 이쪽 이 CS가. 근데 이쪽 애들이 타격받는 건 이런 어떤 종교적으로 젠 유대계 이쪽은 위그노 이런 쪽으로 파악하면 전혀 안 되고 그냥 망할만 해서 망한 거고 이런 스위스 CS가 위기를 겪는다는 건 뭐냐면 스위스가 여태까지 자랑해왔던 중립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국기본이 스위스들어 나토에 가입하고 유로에 가입하라는 얘기예요. 너네 계속 독자 노선 고수하면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국기본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퍼님 단테 채널은 요즘 안 봐요. 죄송합니다. 단테도 밀렸나봐요. 재미가 없어서 안 봐요. 너무 이렇게 좀 불쌍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뭐랄까 과거에 인드라가 막 그 5년 전에 주식할 때 밀렸잖아요. 그랬을 때 인드라가 방송하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때는 막 본인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인드라 뭔가 자기가 인간지표, 그러니까 인드라가 그 단테도 인간지표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인간지표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방송할 때도 그거를 막 생각해. 자기도 모르게. 그게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말이 나와요. 이게 인드라 안 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면 돼요. 인드라는 요즘 암호화폐 투자하더라도 막 꼬여가지고 얘기 안 하잖아요. 있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편해요. 무슨 뭐 국기본과의 어떤 수싸움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국기본과 이런 걸로 수싸움할 생각도 없고 그런 깜도 안 되고 쫄보예요. 쫄보. 욕심 없어요. 그냥 본 원금 수익 0.1% 1% 수익률에 만족한 사람이지. 근데 5년 전에는 인드라는 이걸로 그냥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억 벌 꿈을 꿨다니까 그냥 망할 수밖에 없지. 이런 탐욕이지 그런 건. 그때 진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탐욕이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 망해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기가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한 만큼 돈 벌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내가 인드라가 과연 얼마나 실전 투자를 위해서 공부했나 하면 사비트리님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이 나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있지. 왜냐면 안보다 정치다, 자영업 가게다 이런 거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막 그 시간도 안 나고 더 깊이 못 들어가요. 그만큼 버는 그 정도 노력한 만큼 돈이 나오는 거죠. 인드라가 자영업하면서 가게 하면서 열심히 한 만큼 수익을 거두듯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번다는 관점에서 2천만원 원금으로 주식이든 그 암호화폐를 하면 1% 수익을 거둬도 저는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큰 욕심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렬형 카카오 네이버 사태 무겁게 느껴 원인 파악 철저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업비트가 인드라 업비트 사용하는데 업비트가 잠시 멈췄죠. 그래서 그런 음모론도 생각이 드네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잠시 어떤 농담이지만 어떤 애가 이번에 그 세력 하나가 크게 그냥 공매도 때리고 히읗으로 크게 돈 벌려다가 크게 된통당해 가지고 길가에 나앉게 생겼다. 그런 애가 홧김에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농담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어쨌든 화재 사건은 굉장히 미묘해요. 저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화재 사건 있잖아요. 화재 사건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근거 없는 음모론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걸 생각하면서도 화재는 조금 그러니까 죽을 때 심장마비로 죽는다든가 어떤 화재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의심할 수는 있다. 지나치게 의심하면 안 되지만 심장마비로 죽는다든가 어떤 건물이나 어떤 뭐 폐처리장에 화재가 난다 이런 거는 한 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 믿었는데 디폴트 위기 내몰린 엘살바도르의 눈물. 이번엔 뭐 도미니크에선가 뭐 거기서 또 트론인가 또 채택했죠. 그 다음에 충격적인 전일시장 대부코인 연료 위협. 과연 그 진실은? 세훈형, 세훈형이야. 뭐 인드라가 150살까지 서울시장 임명했죠.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KBIC 미원의 연준의 양적 긴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장했다.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적 긴축이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거 인드라 주장 아닙니까?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맞았고 블룸버그가 인정했죠. 월스트리트 저널 입장이 맞다. 인드라도 늘 강조한 질원 아닙니까? 금리 인상 인하보다 더 중요한 게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다. 그 다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준 추구 전략을 사실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0.25를 올리든 0.5를 올리든 0.75를 올리든 1을 올리든 1p를 올리든 100p를 올리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건 시장에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기한 것처럼 최종금리가 뭐 4.0이냐 5.0이냐 6.0이냐 이게 정해지면요, 이게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해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5.0이면 최종금리가 5.0이다 그러면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응할 겁니다.
6.0이면 6.0에 맞춰서 대응하겠죠. 7.0이면 7.0에 맞춰서 대응하면 돼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훨씬 더 연착륙할 수가 있고 좋아요. 문제는 최저금리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불안정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추구 전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주혜님 처음 뵙는 분이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뭐 2층 지하실에서 2만 불, 인드라가 2만 불에서 샀거든요. 상황 설명드리면 며칠 전에 몰빵했고, 마이너스 50만 원 손실 중이었는데 어제 오전에 물량 절반 손절해서 단가 낮추고 팔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인드라가 매수하는 방식은 뭐 여러분들 웃기겠지만 그 비트코인이 2,700만 원 대잖아요. 그게 0.01이면 27만 원인가 그래요. 27만 원. 저는 맨 처음에 매수할 때 27만 원 매수해요. 이더리움도 18만 원 매수하고. 예. 그래서 그것도 파란불일 때 꼭 사. 인드라 빨간불일 때 사야 되는데 습관 때문에 이게 개미들 습관이지. 파란불일 때 딱 봐가지고 사요. 더 떨어지면 곱하기 2에서 사고. 20만 원치 샀다가 인드라 생각한 것보다 더 떨어진 것 같으면 50만 원치 사고, 더 떨어진 것 같으면 물타기해서 100만 원치 사고. 이런 식의 인드라는 투자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뭐 2천만 원 원금을 가지고 몰빵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맨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투자했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물타기 하고 계속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마이너스 70만 원 나고 그러면 그런 거죠. 이제 며칠 전에는 120만 원까지 나가지고 깨끗하게 포기하고 방송을 하다가 보이고 방송 끝날 때 딱 말씀 딱 보니까 마이너스 9,000원 손절했기 때문에 50% 손절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인드라가 평상시 같았으면 진짜 쪄보이기 때문에 팔았을 텐데 안 팔고 그냥 잤어. 그래서 원금 해보겠다. 인드라 지금 생각해도 인드라 같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인드라였으면 반드시 방송 끝나고 팔았을 텐데 50만 원 손해보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역시 안 되는 놈이야 그리고 후회했을 텐데 왜 그런지 인드라가 안 돼. 인드라한테 잠시 신이 빙의하셨나봐.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신께 고맙죠. 이때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신께서 도와주신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 힘내세요. 우리 진짜 투자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 마음속 인드라님은 끝없이 광활한 우주와 같은 분이랍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10밀리언 달러님, 그냥 하필이면 또 암호화폐인데 투자유의야. 뭐 대박을 노리시고 투자하셨는데 1,000만 원을 놓치고 계셨네요. 안타깝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1,4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손해예요. 정말 잘 되시길 바라고요. 진심으로. 그런 말도 들어요. 아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막 지금 저는 부동산에 하향 안정화가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인드라 사는 집도 많이 떨어졌어요. 2억 떨어졌나? 좀 뭐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게 예상했고,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막 집값 떨어졌다고, 뭐 암호화폐 떨어졌다고, 주가 떨어졌다고 신나거나 조롱하고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저는 영끌 빚내가지고 집 산 분들, 푸어하우스 분들에게 정말로 함께하고 싶고요. 그 아픔을. 그 다음에 주가 폭락으로 고민하는 분들, 한강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고, 암호화폐로 큰 고통을 거두시는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저수를 좀 알거지로 만들고, 나 그냥 이번 기회에 10억 대박, 100억 대박 노릴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독한 놈이 못 돼. 그런 면에서 예, 그냥 같이 그냥 고통을 같이 함께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은 없을까.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고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드라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도 좀 더 행복한 삶을, 어떤 어려움에도 경제적 고통 속에서도 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이지 돈이 아니다. 돈의 노예가, 물론 인드라도 돈의 노예일 때가 많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신이 주신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여태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못 사는 것은 그 신이 주신 선물을 고귀한 어떤 그 선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알면 되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패가 망신하고 노숙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잘 활용해서 설사 인드라처럼 상위 본능이 없다 할지라도 남 탓하지 말고 잘 되는 건 신의 탓, 잘 안 되는 건 내 탓, 이렇게 여기고 주가 폭락했다고 성녀랑 탓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본인을 망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주가 폭락했다고 인드라가 무슨 뭐 운전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좀 이런 것도 상식으로 좀 아시고 어떤 무식한 죄명이 같은 애한테 기대지 마시고 냉철하게 본인이 경제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서 투자하시라. 노력한 만큼 돈을 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어 커버링과 풍매도의 조합이었다. 애들이 그냥 다 이제 소문은 다 돌았죠. 어차피 암호화폐든 시장이든 다 지금 다들 공매도 때리고 시옷으로 다 몰려있는 걸 뻔히 아는 사정에서 요런 비슷한 사정이 나올 거라고 인드라는 전망은 하긴 했는데 실제로 될 거라고 생각은 가능성이 희박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인드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쳤나봐. 난 신이 나한테 빙의했지 인드라가 투자 잘한 거 절대 아닙니다.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신께서 빙의하셨나. 평상시에 인드라 투자 습관이라면 지난 며칠 때 인드라는 반드시 그냥 어이상실해가지고 주가 막 폭락했을 때 5% 막 폭락했을 때 그냥 매도하고 다시는 주식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암호화폐 안 할 거야 하고 징계됐을 것 같아. 평상시 인드라 투자 습관이었다면. 그때 왜 인드라가 그냥 에이 그냥 다 몽창 몰빵하자 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인드라의 평상시 투자 습관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뭐 하나는 이제 전망이 기대하는 게 11월 중간 선거가 있고 10월 마지막 날이 또 뭐죠? 헬로윈 데이. 그 다음에 또 9월 달까지 9월 달이 성적이 안 좋고 10월 달은 보통 평균 역사적으로 주가 평균이 좋더라. 성적이 좋더라. 그 다음에 4분기가 또 산타랠리가 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산타랠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생각하면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인드라 볼 때는 내년 8월까지는 어렵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지난 6월 14일처럼 이번 10월달과 11월달 사이에 뭐 좀 있지 않겠나. 추수감사절 생각해가지고 좀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구원 마음이야 이건. 네.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비관도 할 수 없지만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중립금리 개념에서 이미 초월했는데 이렇게 인드라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어떤 금리를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어떤 이건 구라경제학 관점이잖아요. 구라경제학 관점에서 인드라가 반성할 면이 있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인드라보다 테네님의 금리 전망이 맞았죠. 인드라 면에서 이런 면은 인드라가 테네님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드라는 굉장히 금리 인상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여겼는데 4.0 그거 뭐 5.0, 6.0까지 뭐 얘기하니까 인드라 전망하고는 좀 다르다. 인드라는 뭐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 폭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양적 긴축이냐 양적 완화냐 통화량에 인드라는 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인드라가 커다란 큰 그림에서는 인드라 굳이 인드라 어떤 경제 전망을 수정할 생각은 없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상 폭이 높다 이거죠. 그거는 예상을 못했다 인드라가. 이건 테네님 얘기가 전망이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방송 보다가 인드라 선생이 가끔 소리를 지르셔서 엄마가 죄송합니다. 어떤 면에서 인드라가 소리 지릅니까? 이런 거지. 네 애비미가 매국노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네 애비미가 매국노가 아닌데 왜 반정미당을 지지하냐? 이런 얘기할 때 네 애비미가 매국노야? 설사 네 애비미가 매국노일지라도 네 애비미 매국노를 밥상물림 교육 받았을지라도 진실을 깨닫는다면 네 애비미 매국노를 설득시켜가지고 반쪽미당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쪽미당 탈출은 지능순 아니냐? 맨날 할 때 이렇게 큰 소리 치죠. 인드라는 지난 대선에서 성렬형을 찍지 않았습니다. 기권했어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세운형 찍지 않았습니다. 기권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시민들은 반쪽미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시민과 서울시민 대다수는 반쪽미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쪽미당을 지지하지 않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자유인들은 그나마 그 중에서 나으니까 반쪽미당을 제외하고 보니까 세훈이 형이 좋으니까 세훈이 형 찍었겠고 성렬형이 좋으니까 성렬형을 찍었겠죠.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국노가 아니기 때문에 인드라 부모님이 매국노가 아니기 때문에 반쪽미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싫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늘 지난 방송에도 강조했지만 아무리 여론조작이 있더라도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 반쪽미당 지지율보다 높아요. 반쪽미당 지지율이 성렬형 지지율보다 낮아. 어떻게 할까 이거 설명. 성렬형 지지율이 더 높아. 반쪽미당 지지율보다. 이거 뭘로 설명할래? 0.7% 차이냐? 그것도 절묘해. 성렬형 지지율과 반쪽미당 지지율이 0.7% 차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 여론조사는 과학이지만 여론 발표는 조작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인드라 얘기했죠. 큰 그림이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왜 하냐냐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해야죠. 명수사법부 개혁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죄가 있더라도 판사가
명수가 무죄 하면 죄명이처럼 무죄가 되잖아. 그거 어떻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은 총선 직전에 일단은 사법부 물갈이 개혁이 필요하죠. 역사 바로 세우기처럼 사법부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판거래 의혹 이러한 것들의 재판거래 의혹들에 대해서 낱낱하게 수사해서 사법부의 하나회 같은 애들 있잖아요. 사법부의 하나회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물갈이하고 정화시킨 다음에 적폐청산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재판이 들어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또 첫 번째가 그거고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난 방송에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문전비 수사와 제명의 수사는 같이 가야 된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세밀내 같이 가야 돼. 똑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변두리부터 서서히 옥죄 가는 거죠. 서서히. 왜 이렇게? 왜냐하면 변두리는 얘네들도 꼬리 자르기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벌써 이렇게 쳐내기 때문에 상관없거든. 그럼 이 정도라면은 명수사법부일지라도 이런 피레미들에 대해서는 유죄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얘기한 게 쌍방으로 수사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대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우리 한동훈 어렵집 나온다.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이스타 채용 이상직 구속.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 뇌물 혐의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구속. 쌍방울 참고하시고요. 감사원에서 서운 바둑지원 서해 피살 왜곡 직권남용 이런 수사 의뢰가 됐죠. 이런 것들은요 성렬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서해 피살 이런 거는 국기본 지시사항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암호화폐 건도요. 암호화폐 건도 성렬형이 하는 거 아니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9번 지시사항이에요. 옐런이 그래서 왜 왔어? 이 문제 때문에 한국에 온 겁니다. 정보는 다 가지고 있어요. 국유본이. 이 서해 피살 이쪽도 그렇고 다 국유본에서 출발한 거예요. 위안부 문제가 국유본에서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톡 세계 최고의 한국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그 다음에 이제 패트릭 크로닌. 오늘 좋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담고 있어요. 다른 건 뭐 쫙 보시면 되고요. 여태까지 이 논리 방송 가셨다면 다 이해되실 거고, 하나 얘기하는 점에서 스콧 스나이더가 그들도 갖고 있으니 우리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뛰어넘어서 핵무장 얘기죠. 이 핵무장에 대해서 인드라가 계속 강조한 바 있죠. 주변에서 핵무장 해라. 그럼 우리는 안 한다.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언제든 핵무장 할 수 있는 준비만 갖추면 된다 얘기했죠. 결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놓고 핵무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국기본과 이든영이 숟갈로 떠먹어 죽일 거야. 야 이래도 안 먹을래? 이래도 안 먹을래? 그래도 안 먹을게요 하고. 근데 막 우리 국기본이 한국 정부더러 입에 댈 정도가 아니라 쑤셔 넣을 때까지 그거 쑤셔 넣으면 해야지 당연히. 그게 북핵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북핵의 핵무장 궁극적인 지점은 독일 핵무장이라고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북핵은 국군 거예요. 독일들아 늘 강조하나 이거. 십수년부터 반쪽정원 북핵 핵무장, 대한민국 핵무장, 일본의 핵무장,
독일 핵무장이 궁극적인 이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빨리 쏴 발적정은 너 이거 미션 끝나. 네가 죽어도 뭐 자동 핵 발사 그런 거 없어. 인드라가 장담할게. 빨리 7사 액션하고 네 인생 종쳐라. 난 이제 네 걸 보기 싫었고 너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는 것도 인드라는 별로 흥미 잃었어. 너에 대해서 이제 뽕요정이나 발적정원에 대해서 인드라는 가치를 느끼지 않아. 너에 대해 미움도 사라졌어. 넌 더 이상 인드라한테 필요가 없어. 네가 뭘 하든 인드라는 관심이 없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야. 푸틴은 아직까지 관심 있어. 푸틴이 미친놈은 아니지만 이번에 전술핵을 할 것인지 알 것인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까지가 푸틴한테 대한 관심사야. 푸틴도 거의 관심사가 끝나가고 있어. 맥공 18에 대한 관심은 아직 있지. 내가 분명히 그 얘기했어. 맥공 18은 향후 10년간 정도는 중공에서 정권을 잡아서 중국을 망칠 아주 위대한 정신이기 때문에 맥공 18에 대해서는 늘 건강하길 바라고 있어요. 우리 맥공 18의 지도자에게 박수를. 만수무강하세요. 중국 경제, 중국 망치기 위해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심 있고 맥공 18한테는 관심 있어. 그래서 이제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한국 해병대 훈련 받는 국토 전략. 국토 전략의 이런 상상력은 우리 스콧 스나이더도 이런 국뽕도 있나? 북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런 논리로 뛰어넘어야 된다는데 중국이 핵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 가질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국토 전략 아니야?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우리는 산동반동 침공한다. 상륙한다. 한국 해병대가 미군과 필리핀 군대 해병대와 함께 요동반도하고 산동반도로 상륙한다잖아. 자, 국토 전략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국뽕이에요. 상상력은 인정해. 자, 바닷속에 있는 우리의 잠수함 위치는 모릅니다. 이건 보시면 되고, 스콧 스나이더의 얘기는 잘 들으시게 됩니다. 정론이에요. 얘들아 대부분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올드튜브 한국전쟁 관련, 그 다음에 우리 아침한개 1박 2일 무력도발 분석. 이런 거는 얘들아 늘 강조하지만요, 유튜브계에서 아침한개님을 따라올 안보 전문가는 없다. 원톱이다. 저는 그렇게 장담하겠습니다. 저는 뭐 신인균 선생도 좋아하고 뭐 샤르 세완 뭐 이런 애도 있는데 힘들어 볼 때는 샤르 세완 10명을 갖다 놔도 저는 우리 아침한개님하고 안 바꿉니다. 한국의 유튜버계에서 샤르 세완의 10배, 신인균 선생보다는 2배, 이런 인도와는 바꿀지언정 섹스피어는 바꾸지 않겠다. 이런 어떤 것처럼 샤르 세완 100명을 갖다 놔도 아침한개님 1명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힘들어 볼 땐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마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한개님의 어떠한 이런 방송을 정독하지 않고 안보 방송 하시는 분들은 좀 부끄러움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 좀 창피한 줄 아셔야 된다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신인규 선생은 제외하고요. 샤르 세완은 좀 반성 좀 필요하고, 내가 볼 때 너무 좀 이렇게 조회수로 지나치게 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샤르 세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VOA 뭐 이건 늘 했던 얘기고, 9.19 군사비 위반 이런 거 한국 국면 전환을 기다려야 뭐 이런 것들은 정론이고요. 그런 면에서 성렬형이 다 해서 할 말을 다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김기선 누님 인드라가 존경하죠. 우리 김기선 누님 북한학 제14강
북한의 대학 입학 및 졸업생 배치. 이게 며칠 전에 있었는데 인드라가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인드라가 구독 알림 좋아요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가끔가다 유튜브가 알림창이 안 떠요. 이게 이번에도 안 떴어. 김기선님이 왜 이렇게 방송을 요즘 안 하시나 하고 인드라 김기선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이게 있더라고. 예, 알림창이 안 떴어요. 이 김기선 누님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 인드라 구독하는 유튜버 중에 가끔가다 알림창이 안 떠요. 왜 안 뜨는지 모르겠어. 어떤 유튜버는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어떤 유튜버는 항상 예를 들면 추부기 선생 거 같은 경우는 신인균 선생이나 추부기 선생 건이나 그 무슨 브레드 TV 이런 거는 그냥 100%예요. 올리면 다 올라와. 근데 김기선 누님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빠질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지금 같은 이것도 빠졌어.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이제 12시네요. 10분 만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장애인과 신원조에서 통과하지 못, 그러니까 장애인은 북한 대학생이 못 된다는 얘기죠. 반쪽일성 대학생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버지가 국군 출신이라든가 아버지가 그 독립군이라든가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든가 이러면 대학생이 못 된다는 얘기죠. 한국에서는 뭐 저기 매국노라도 대통령 되는 나라인데 이런 자유국가인데 저기 노예국가.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네요. 대대손손 복무시키라는 수령과 당의 방침 때문에 이거야말로 조선 후기 노예제 사회. 애비가 백정이면 자식도 백정 이거 아니야. 북한 조선 반쪽 정원이 통치하는 이 현재 북한의 사회는 인드라가 계속 강조하지만 노예제 파쇼 국가입니다. 노예제 파쇼 국가. 이런 노예제 파쇼 국가를 동경한다면 걔는 파시스트입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고요. 북한은 노예제 파쇼 국가입니다. 그리고 노예제 파쇼 체제를 옹호하는 자들은 파시스트죠. 실제로 반쪽 정원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 그걸 보고 감동 깊게 보고 자기 부하들에게 똘마니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읽어보라고. 파시스트 맞습니다. 반쪽 정원은 파시스트. 복여정도 파시스트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시스트들의 친구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 트럼프나 반문 좀비 넘어가죠. 그 다음에 폴란드 잭팟 터졌다. 친모 신인균. 그 다음에 또 국토전략 녹든도 이런 거지. 녹든도까지. 그 다음 해병대. 그 다음 우크라이나. 이 폴리나조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번에 평화 시위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힘내세요 우리 우크라이나인. 힘내시고 한국에 정착하셔가지고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우정과 우크라이나 경제 발전에 이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푸틴의 우크라 테러 공격은 패배했다는 절망감 표현. 그렇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푸틴 우크라이나 악화시켜 제명 재촉한다고 했던 프로스트 그렇고요. 푸틴인데 내가 볼 때 강조했듯이 제가 볼 때 지금 국기부는 푸틴의 후임자를 이미 구했어요. 전에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푸틴을 좀 키워줬는데 지금 과거에 전쟁 초중반 인들아 볼 때 8월달까지만 해도 푸틴을 키워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까더라도. 근데 지금은 논조가 달라졌어요. 그건 뭐냐면 푸틴을 달라진 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대공세 직후부터인데 저는 그
그것도 다 맞물려서 나온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강조했듯이 국유본이 누군지 모르지만 후임자를 구했다. 국유본 인물로 정했다. 푸틴도 국유본이 임명한 애 아닙니까? 푸틴도 가치가 끝났다 이거죠. 버릴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쪽정원 같은 경우는 핵실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치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반쪽정원 가치가 제로가 된다 해서 북한 체제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가성비는 2025년까지 국유본이 분단 체제 지속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북한 체제가 지속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올해 반쪽정원이 되진다면 3년간의 공백이 생기고 거기에서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유본 입장에서는 그냥 반쪽정원이 조용히 지내는 걸 원해요. 반쪽정원이 되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국유본 현재 입장은. 반쪽정원이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지내길 바라는 게 국유본의 솔직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그래서 2025년 저 새해가 밝아올 때 그냥 조용하게 심장마비로 되지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반쪽정은. 인들아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이 방송 시청하는 우리 에비에미가 매국노인 애들아, 인들아 말 믿고 반쪽정은 신경 쓰지 마. 니네들이 뭐 이렇게 반쪽정은 종용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어. 끝났어. 반쪽정은 그냥 걔가 무슨 말을 하든 푸틴처럼 끝났어. 근데 국유본이 반쪽정 푸틴의 후임자는 정했는데 인들아 볼 때 반쪽정원에게 희소식이지만 인들아가 볼 때 국유본은 반쪽정원의 후임자를 정한 상태가 아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반쪽정원이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국유본이 죽인 게 아니다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반쪽정원이 심장마비로 되질지라도 그거는 국유본이 원한 그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냥 스스로 되진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 되겠다. 추부길 선생 교체설, 그 다음 맹꽁 시파르. 이게 추부길 선생 공개된 비국가 안전부 전략을 아주 잘 설명했죠. 러시아 푸틴은 이미 끝난 게임이고 맹꽁 시파르가 유일 경쟁자다. 뭐 간단해요. 인드라가 여태 갔던 얘기를 한지도 잘 요약했네. 향후 10년간 중국은 미국의 핵심 경쟁자다. 그래서 맹꽁 시파르를 임명해서 10년 동안 중국을 망쳐라. 이게 국가 정략이야. 아주 좋아. 마치 그 20세기 말에 1990년대 그 일본이 막 잘난 척 했잖아. 그때가 떠오르네. 아무리 중국에서 대비한다고 해도 이거 못 당해요. 일본을 키운 것도 국유본이고 일본을 죽인 것도 국유본이듯이 여태까지 이거 핑퐁 외교 이후로 1973년 이후로 50년 동안 국유본이 왜 친중했겠어? 너네 이렇게 키워놓고 잡아먹으려고 여태까지 친중한 거야 국유본이. 전세인들아 계속 강조하지만요. 메르켈이든 유럽의 대다수 지도자, 미국의 대다수 정치인, 경제인, 대한민국의 정치인, 경제인 모두가 다 친중했어요. 국유본이 친중하라니까 친중한 건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막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국유본이 이제 앞으로는 반중하라고 하니까 이제 반중으로 다 돌아선 거예요. 지금도 친중하겠다는 건 얘네가 무슨 약점 잡혀가지고. 맹꽁 시파한테 약점 잡혀가지고 친중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중국 없는 세상을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요. 예, 아침 한개 조용히 지켜보는 게 그게 도움이 된다. 샤르세와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모르겠네. 자, 하여튼 농담이고요. 아, 이거 핵무장 아까 얘기했죠. 넘어가고 우리 성렬형 도어스태핑 좋고요. 침수 피해받은 분들이 반정미당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정도로 골룸박이 심각한 직무유기를 했군요. 그냥 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전임 세훈이 형이 했기 때문에 다 예산을 보류시켰죠. 참 골룸박. 예? 강남 침수 피해 예? 골룸박과 반쪽미당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세훈이 형이 계속 서시장 했으면 예? 강남 침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타깝네요. 예. 서시의 지난 10년 적폐를 바로잡겠다. 세훈이 형. 예. 하나하나가 레전드죠. 예. 그 다음에 희룡이 형도 또 침수 피해 이걸로 막았습니다. 이 안전망 하면 또 운전비에 간접 자격한 건가? 구의역 사건과 네팔 도피가 떠오르네요. 운전비에 간접 저격인가? 네, 국토교통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원희룡 형의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운전비에 간접 자격이 아니냐. 구의역과 네팔 도피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다음에 이건 1966년 월드컵 잉글랜드가 우승했죠. 예,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붙여 원격으로 촉감 느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했네요. 아, 이거 이제 가상현실 당연에서 뭐 타격감 쩌네 하는데 무슨 저는 이 타격감 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려워요. 맨날 마우스로 어떻게 타격감 느껴? 저는 근데 이 촉각으로 하면 이게 굉장히 그 가상현실 게임에서 굉장한 어떤 입출력 장치에서 이런 변화가 게임 산업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시각으로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픽이 아무리 쩔어도. 근데 이제 너무 현란하면 눈이 아프고 그런데 이 촉각은 좀 다르지 않겠나. 일단은 간단한 어떤 복싱 게임, 격투기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아, 물론 무슨 옷 같은 거 고르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 개발되면 마치 시장 나가서 재래시장 가서 원단 만지듯한 그런 촉감을 느낄 수가 있다면 엄청난 거죠. 그런 사업적 이유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고, 우리 신박과학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소행성 돈 된다. 운동장 크기의 소행성 하나 자원 탐사하면 명분도 되고 소행성 지구 멸망 프로그램도 맞고 소행성 자원도 이용하고 일타선피다. 달이 만들어지는데 3시간. 지난번 신박과학이 얘기했는데 그걸 좀 더 짜임새 있게 얘기한 게 우주 현자타임즈. 이 친구가 천문학 신박과학은 다방면에 공부한 친구라면 이 친구는 우주 현자타임즈는 천문학 전공한 것 같아요. 이 친구 이쪽으로는 아주 믿을만한 미들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친구 이름이 뭐더라 얘가 과학쿠키. 그래서 전자현미경 이런 게 또 이 친구의 장점이죠. 현장을 간다. 그다음 기꿀 유튜브 채널로 회사를 만들었네요.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었네요. 화이팅입니다. 기꿀 잘 대박 나시기 바라고요. 성수동 하면은 또 현대그룹에서 성수동의 IT 있죠.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워주지 않나요? 현대 록펠러 가문하고 현대 친구하고 그게 성수동에서 만들어서 작업하고 있지 않나요? 그다음에 토트넘 스퍼 손흥민이 또
챔피언스리그 주간 베스트에다가 2주의 골까지 격경사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과 관련돼서 지금 막 콘테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제나 손흥민보다 콘테입니다. 콘테가 이기기 위한 경기를 하고 있죠. 아무리 손흥민이 3골 넣고 케인이 3골 넣더라도 6대7로 지면 콘테는 감독직을 내놔야죠.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떤 감독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손흥민보다 콘테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손흥민과 케인이 워낙 잘하지만 손흥민과 케인에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톱5, 톱4에 계속 있기가 버겁다고 판단한 거죠. 전 그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늘려고 다른 친구들을 이제 영입해서 공존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 거고, 저는 뭐 생각보다 더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콘테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튜버 애들이 어떤 식으로든 콘테를 까더라도 저는 인정하잖아. 뭐라 떠들어, 그냥 배도 까고. 전 관심 없어요. 국대는 아예 관심도 없어. 배투를 까든 말든. 저는 월드컵에서 예선 탈락하든 저는 관심도 없어요. 국대는 그냥 해외 축구만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토트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16강 가고 김민재, 이태리, 나폴리도 16강 가는 거야. 근데 조지점했는데 토트넘하고 나폴리가 만나는 거야. 누가 이기겠어요? 인드라 생각은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흥행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흥행하는 애들은 인드라 생각에 높은 확률로 토트넘하고 조 2위로 올라간 토트넘과 조 1위로 올라간 나폴리가 16강전에서 만나지 않을까. 상당히 흥미로운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흥행 카드가 된다 이거죠. 뭐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올라간다면 바이에른 뮌헨과 붙게 해가지고 레반도프스키 더비 이런 거 만드는 게 걔네들의 흥행 우선이거든. 저 같으면 토트넘 대 아스날, 아스날이 되죠. 나폴리 16강전을 만들겠습니다. 인드라라면. 누가 이길까? 재밌잖아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지냐. 그 다음에 부어나 세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BTS 팬 미국 에미상 감독이 부산 해운대 가서 또 이렇게 재밌게 보냈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12시 16분. 까꾸토니 진핑이가 오늘 조국 통일 말하네요. 맹꽁이 시파르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응원하고 싶다니까요. 맹꽁이 시파르. 이웃국가에 무능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저는 중국 인민들이 부럽네요. 그런 훌륭한 맹꽁이 시파르 같은 지도자로 둔 중국 시민들이 부럽습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아짜세. 여러분들 다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